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피아노 레슨 혹은 다른 악기 레슨을 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캐나다 음악학원에서 레슨을 할 때는 어떤 이제 스타일로 어떤 방식으로 레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2024년 9월 23일입니다. 현재는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이제 만 3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2년씩 총 2번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캐나다에 와서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랑 같이 음악 영어 스터디나 RCN 코칭반을 한 이제 몇몇의 선생님들도 이미 캐나다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음악학원에 취직하셔서 이제 레슨 일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1년 넘게 레슨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걸로 봤을 때는 제대로 준비만 하면은 캐나다에서 음악학원에서 취직하는 거, 개인 레슨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캐나다에서 음악 레슨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음악 레슨이라는 거는 이제 음악학원에서도 대부분의 음악학원에서 self-employee라는 이름으로 고용이 돼요. 한마디로 그냥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와 회사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나를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지 않아요.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가 알아서 다 세금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너 비자가 있니? 너 여기 무슨 자격으로 있어?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당연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워킹 퍼밋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워킹 퍼밋 없이 워킹 비자 없이 일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프 임플로이로 일을 한다곤 하지만 워킹 퍼밋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워킹 홀리데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워킹 퍼밋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일할 수 있는 비자가 확실하게 있다면 두 번째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영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영어는 조금 안 되는데 레슨을 오랫동안 해서 경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서 한인들만 좀 레슨을 하다 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한인들은 여기에 있는 한국 아이들은 한국 아이이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한국어 실력이 선생님의 모든 설명을 100% 알아들을 만큼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딸 아이도 이제 한국인의 피가 있지만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만 레슨을 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캐나다에 온다라는 거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에서 살기 위해서 오는 건데 여기서 한국어로 한국 학생들만 레슨을 할 거면은 한국 방식으로 레슨을 할 거면은 굳이 캐나다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한국 아이들만 가르치면은 그게 나에게는 나의 불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비가 적어집니다. 한국에서 받는 것만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현지 교사랑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만큼 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할 수 있어. 이 마인드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 영어는 물론이고 사실 일상 영어를 배우는 곳은 너무나도 많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레슨을 할 때 쓰는 영어에 유창해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캐나다에서도 살아봤고 호주에서도 살아봤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영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악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4분음표는 한 박자야. 야, 손목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손목을 똑바로 일직선으로 해서 손은 동그랗게 해가지고 피아노를 쳐봐.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 남편과 친구가 나누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음악 용어는 레슨 용어는 다른 영어예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영어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몸의 장기들, 의학 용어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일상적인 영어를 할 수 있더라도 의학 분야에 갔을 때는 새로운 영어인 거고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쓰는 영어들도 전혀 새로운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 메디컬 잉글리시도 있고 비즈니스 잉글리시도 있는데 음악 영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시간과 노력을 해서 내가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은 습득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습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악 영어를, 레슨 용어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경험이 베이스가 돼서 음악 영어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 영어 스터디 안에는 레슨할 때 필요한 모든 영어들이 대부분의 필요한 영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서 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음악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이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내가 이런 걸 너무너무 원했는데 없어가지고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경험들이 쌓여서 이 음악 영어 스터디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스터디가 없을 때 이제 정말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레슨을 하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았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론 교재 있죠? 이론 교재를 한 3권 정도를 사서 모든 랩에 3권 정도를 사서 그 영어를 다 한글로 다 해석을 해가면서 음악 용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 레슨을 하러 나가는 학원에서 같이 일을 하는 레슨 선생님에게 나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 레슨할 때 쓰는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해서 정말 피아노 레슨 하는 사람처럼 30분에 35불씩 내고 영어로 레슨을 하는 영어를 배웠어요. 그렇게 저는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레슨을 내가 업으로 삼을 때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불리함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였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막 발음 교정도 받아보고 이제 2명의 선생님에게 원어민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아보면서 그렇게 음악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 쓰는 영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캐나다에서 살 거잖아요. 근데 내 직업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캐나다에서는 어떤 커리큘럼으로 음악을 가르치냐면요. RCM이라는 커리큘럼으로 음악을 가르칩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로얄 컨서버토리 오브 뮤직이라고 해서 이 캐나다에서는 이 커리큘럼으로 레슨을 한 90%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레슨을 한다.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심지어 리코더 등등등등 모든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들을 레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커리큘럼을 모르면은 로얄 컨서버토리 오브 뮤직 이 커리큘럼을 모르면은 굉장히 레슨을 하는데 리밋이 생겨요. 왜냐하면 특히 음악학원에서 레슨을 할 때는 학생들을 그냥 넣어줘요. 내가 원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히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고 넘어왔던 학생들은 다 RCM 북을 가지고 와요. RCM 책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이 RCM 커리큘럼은 시험을 준비를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이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은 아이들을 시험 준비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실라버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네, 그 실라버스라는 게 있는데 시험 요강이에요. 시험 요강인데 예를 들어서 레벨 5에는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학생이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시험을 볼 때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실라버스도 있는데
그 실라버스를 100% 다 교사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학생이 이 교사한테 돈을 내고 수업을 배워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교사가 잘 몰라서 학생 시험 점수가 10점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말 시험에서 페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CM이라는 커리큘럼은 캐나다에서 레슨을 할 때는 필수적인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캐나다에서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건데, 근데 이 RCM이라는 커리큘럼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레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픈 커리큘럼이라서 그냥 RCM 교재 한번 써볼까? RCM 교재 사가지고 그냥 레슨을 하면 돼요. 단지 이 커리큘럼은 시험을 준비를 하는, 급수 시험을 준비를 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의 급수 시험을 책임을 져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학부모님들한테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등록도 도와줘야 되고, 음악학원에서 내가 일을 하지만 음악학원에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부모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내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험 날짜를 정하는 거, 시험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상의하는 거, 시험날 아이들 챙겨주는 거,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점수는 언제 나와요? 서티피케이트는 언제 나와요? 이런 모든 질문들에 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교사가 이 RCM이라는 커리큘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 필요한 커리큘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악학원 면접을 볼 때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너 여기서 몇 년 있을 거야? 뭐 너 언제 일할 수 있어? 너가 레슨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하니? 너의 강점과 단점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런데 너 이 RCM이라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왜냐면은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고 음악 교육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그냥 세팅 값이에요. 이 학생이 이 교사가 캐나다에서 나왔어? 캐나다에서 배웠어? 그러면은 당연히 RCM을 다 알 거라고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기 때문에 이 질문은 꼭 합니다. Are you familiar with RCM curriculum? Can you teach students the RCM curriculum?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혹은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당연히 비자, 두 번째는 영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RCM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국에서 준비를 해 오시면은 굉장히 레슨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자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레슨을 해도 no problem이야. 나 내일부터 레슨해? 나 준비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RCM이라는 커리큘럼은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운영을 하는 음악영어 페다고지 카페에 오시면은 RCM 코칭반이라는 것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수업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RCM 커리큘럼을 혼자서 혹은 다른 교사들이랑 공부를 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국에서 준비를 하실 때 혹시 길이 없으시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들려가지고 정보도 좀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비자, 두 번째는 영어 실력, 레슨할 때 영어로 no problem,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영어 실력, 그리고 세 번째는 RCM 커리큘럼에 대한 이해. 요 세 가지는 필수예요. 요거는 필수.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필수적인 거를 빼고 부가적인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로 혹은 음악 교사로 일을 구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로 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